산림과 도시정원과 이상 5개 부서가 되겠고, 문화복지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상 6개 부서, 경제산업국 소관은 일자리경제과 신속허가과 투자유치과 도시디자인과 교통과 스마트정보과 이상 6개 부서, 안전건설국 소관은 시민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연순환과 이상 5개 부서로 개편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팀별 증강의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직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내 팀 증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의 청년지원팀과 외국인 지원팀, 스마트정보과의 스마트도시팀, 관광과의 관광시설팀, 건축과의 공공건축지원팀 5개 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산림공원과의 도시정원 TF팀을 정원도시팀으로 1개 팀을 상시팀으로 전환하고,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은 노인요양팀과 장묘업무팀으로 2개 팀으로 분리하며, 관광과 레이크파크 TF팀 1개 팀을 종료합니다. 안전정책과 재난관리팀을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1개 팀으로 통폐합하며, 이관되는 팀은 미래정책과 공공기관 유치팀을 기획예산과로, 미래정책과 뉴새마을팀을 자책력과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을 미래정책과로, 정보통신과 통합관전팀을 시민안전과로 4개 팀을 일원할 계획입니다. 본청 소속의 상시팀이 총 6개 증가하며 TF팀을 포함한 순증은 4개 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순의 팀 증가 내용입니다. 율동축산과의 농특산품 TF팀을 종료하고, 농산물 마케팅팀을 신설하여 TF팀 1개가 감소하고 1개의 상시팀이 신설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시설 3팀을 신설하여 상시팀 1개가 증가합니다. 직속기관 사업소의 상시팀 2개가 증가하고 TF팀 1개가 감소하여 순증은 1개 팀 증가가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2025년 1월 취재 개편 시 팀별 증가 총 현황은 팀 증가는 10개, 상시팀 감소는 2개, TF팀 감소는 3개로 순 증가하는 팀의 수는 5개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구의 명칭 변경은 부서와 팀 명칭 변경 일부 작성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하공무원 정무원 변경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성장 추진단의 폐지로 인한 한시기구 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일반 본청 5급 정원을 기존 29명에서 31명으로 총 2명 조정합니다. 도시 정원과 신설에 따른 5급 인원 1명과 비서실장 1명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여 업무 협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제천시 행정주의 개편 전후 기준표와 16페이지 개편안에 대한 기준표, 17페이지 이하 관계 법령으로 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로 며칠 넘어갔죠? 이 안이? 저번 주 금요일에. 우리 의원님들 시간은 짧지만 검토들을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 우리 자체적반하는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가 한 개 부서가 늘어난다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사 건물이 좀 그 공간이 넉넉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네. 과가 신설되면 예. 어디로 갑니까? 지금 과 신설은 지금 산림공원과를 산림과하고 도시정원과로 나누기 때문에 그 과를 분리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 지금 있는 과 사무실을 예. 나눈다. 예. 새로
뭐 증축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안 협소해요? 예? 협소 안 하냐고. 한가지. 물론 협소는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과 부서 자체가 모두가 다 똑같은 형태라서 어느 정도의 협소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걸, 감수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혹시 뭐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검사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시고 추가 질문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직제 개편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미래성장국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반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그 문화복지국을 보면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있죠. 그러면서 노인장애인과가 올라왔어요. 예. 그 다음이 사회복지과고 여성가족과인데 네. 여성가족과를 왜 맨 끝에 놨죠? 우선은 지금 그 기존 직제에서는 그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노인 장애인과의 업무라든가 비중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거기 직원들이 상당히 경우에 그 조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자체가 좀 깊이 부서가 되고 그 복지 관련된 업무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직제 개편을 통해서 그 직제를 조금 상향해서 직원들 사회도 좀 높이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라든가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상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뭐 또 직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직제까지 올려야지 된다고 또 뭐 부서에서 고민을 하셨다면 고민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가 가장 난해하고 가장 크고 민원도 제일 많고 인원도 제일 많아요. 사실 따지면 노인장애인과 생기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다 했던 일들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끌어올린다? 어느 부서, 깊이 부서, 아닌 부서 어디 있습니까? 자연환경과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직원들이 가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우리 세단과가 스마트 정보과로 이름 변경하면서 경제산업국으로 속해 있어요. 그럼 경제산업국에 있는 6개 과가 경제산업국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5개는 우리 의회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스마트정보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뭐 안전을 뭐 어떻고 교통하고 같이 이거 뭐 한다고 해가지고 스마트정보과를 경제산업국으로 넣었을 경우에 경제산업국에 있는 이 6개, 5개는 그렇다 치지만 하나가 생뚱맞게 그쪽으로 간 거.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지원국, 문화복지국, 뭐 이제 미래성장국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또 직제가 혼돈될 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가 2개밖에 없는데 3개라면 몰라도 2개밖에 없는데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과와 산업건설위원회과가 수가 너무 안 맞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체 부서 가중에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에 단 한 가지도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시민 안전과를 갖다 이렇게 또 매일매일 얹은다는 거는 이름이 안전건설국이라서 그런지 이 또 건설과는 엄청 위축을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사실 지금 건축민원도 엄청 많고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큰 사업들은 다 건설인데 그거를 또 내려놓고 시민 안전과를 갖다가 왜 오는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뭐 소외받았다? 조금 기피 현상이 있었다? 이런 부서를 위로 올린 겁니까? 네. 저는 아까 그 스마트 정보과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대부분 업무가 기본 저희들 PC를 공급한다든가 그거를 뭐 유지 관리하고 이런 대부분의 업무가 거기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 그 4차 산업 시대에 맞아갖고 스마트 정보 시대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그 아무래도 좀 더 역량이 있고 그런 그 능력이 좀 되는 그런 맞는 부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지금 하던 업무와는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또 그 업무 성격 자체가 그쪽 그 북이랑도 좀 낮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그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국이 예, 경제산업국장 하에 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가에 속하는데 이 스마트 정보과 가장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치행정위원회. 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위원회는 어차피 지금 다시 나뉘게 일단 예, 이렇게 5개 국이 선정이 되면 예, 지금 일단 보고는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고한 거에 수에 비하면 자치행정위원회는 가가 적고 예, 산업건설위원회가 5개인가 더 많은 예. 상황인데 예. 이거를 그럼 오늘 그냥 이렇게 한번 설명만 하시는 거예요? 결정은 언제 하실 거예요? 오늘 위에서 말씀 나오시는 거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의견 수렴 받고 다시 한번 저희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하실 거예요? 예, 국이 지금 안 맞는 건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을 지금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 총회 임금비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 국을 자꾸 신설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밑에 하부 조직은 팀장과 직원 하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좀 기형적인 조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상위 직급을 더 늘릴 것 같고는 국을 더 신설하면서 국별로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국을 한번 만들면서 각 국별로 국장님도 소관이 있다 보니까 그 국장님들이 맡을 수 있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한 개 국이 막 7, 8개, 9개 막 이런 과를 맡고 어떤 데는 2개 과 맡고 막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배려해서 대부분이 5개에서 6개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려 그 부분을 최소한도 고려하는 거는 이제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하고 체육시설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은 자치행정위원회를 넘길 그 방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참 마땅한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래성장국의 도시 정원가를 신설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기후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산림 사업이라든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거에 대응하고자 도시 정원을 많이 가꾸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정원을 갖추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또 어떤 시의 역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점 사업에 맞는 미래성장국으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과는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오게 됐고. 글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도시정원가가 꼭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케팅이 지역 경제가 죽고 인구가 줄고 전부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판국에 도시정원가 중요하죠. 도시정원가 예전에 우리 도시 디자인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가 다 폐기시키고 런칭 바꿨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도시 디자인가도 도시 디자인과가 예전에 안 나왔었던 적이 있지만 도시 디자인과는 그쪽은 없어요. 까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공 디자인 디자인에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 그 특성은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요번에 이 추진위원단 추진단을 구성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도시정원가가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직개편 작업단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하시고 의견 수렴하시라고 고생하시는데 총괄주임은 부시장님 되시겠죠? 예. 그러면 단장님은? 단장님 국장님. 그러면 자진혁 과장님 시장님이세요? 예. 그러면 오늘 의회의 어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면 단장님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네. 그 선약 민원 사항이 있어갖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의원님들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예. 진짜 어떤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 수위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의 어떤 그런 전달이 됐던 아니면 의회의 어떤 그 예부 차원인데도 참석을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요주 금요일날 입법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법예우 들어온 거하고 오늘 위에서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거 갖고 해서 따로 이런 자리가 마련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한 번씩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조직형 한번 봐주세요. 세 번째 장인가? 이거 피해줄 수가 없네. 이 부분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의회에 대해서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의회
정현원 기부 보고 계시나요? 예. 세 번째 장. 예. 지금 공무원수하고 현원하고 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맞게 돼 있나요? 제가 왜 정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현원 25명이에요. 예. 18명으로 돼 있는데 예. 지금 다시 더 직원 선발해야 돼? 지금 여기 18분으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적 한번 봐주세요. 아까 이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조금은 의아스러워요. 스마트 정보과의 어떤 지금 북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것 한번 제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체육 3팀은 지금 어떤 업무가 추가되는 거죠? 1팀, 2팀, 지금 3팀이서 경기하는데? 지금 체육은 아시겠지만 체육 시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증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 1팀, 2팀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지금 관광시설까지도 일부 맡고 있지만 조금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민원을 호소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3팀을 더 신설을 해서 향후 더 증가되는 체육시설까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장 넘겨 4쪽 한번 볼게요. 노인장애니까 복지시설팀을 이제 분팀을 해요. 장로 업무팀이 이제 새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본의원도 사실 걱정은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공무원이 한 분이 나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계약직 이렇게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되면 지금 한시적으로 쓰고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좀 줄어드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3명이 나가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따져보고 네. 거기에다가는 적정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아까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지금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제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근데 어떤 이 직제가 확대되고, 정원이 늘어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재단도 있고, 한시적인 이런 기구들도 있는데, 이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됐든, 한방진흥재단이 됐든, 아니면 우리 우리 그쪽에 계획관광공모단이 됐든 이런데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마음껏 우리가 당신네들 일하고 끝났으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 잘 좀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이게 또 주택 개편을 한 번 하고 나면 쉽게 또 바꾸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꼭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 업무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어떤 조정, 인원 배분을 좀 철저하게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쉽지 않은 조직 개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직제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집회부터 고민하시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시민들께 잘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고민스럽고 날짜가 하루 이틀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좀 챙겼으면 좋겠고 입법 예고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받는 거는 어떻게 의원님들 동의하세요? 네.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뭐 저희가 의원님 다 받고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려면 내일모레 입법 예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간담회 오늘 하는 부분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도 저희가 받아서 그걸 검토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는 내일모레 그냥 하겠고요. 오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입법 예고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설마 지금 이렇게 제 설명만 하고서는 이번 예고 그냥 이대로 그냥 한다? 이건 아니지. 조정을 다시 해갖고 와서 설명한 다음에 그때 입법 예고를 해야지. 입법 예고하고 그냥 또 우리가 그냥 따라오라고? 입법 예고를 하면 원래 시민들 의견을 듣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22일간 하는 거잖아. 22일간. 네, 그 기간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하고 뭐 다른 시민들 의견하고 다 종합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정상 저희들이 그 마지막 정례 일정을 맞추고 이러려면 입법 예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신에 그 입법 예고 기간 중이라도 손을 뱅뱅 봐갖고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좀 양해. 늦게 하셔서 미리 하시죠. 이게 저희들이 준비는 미리 일찍부터 했었는데 계속 뭐 바뀌고 의견 수렴받고 이러다 조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게 됐습니다. 의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중대사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일이요. 지금 시에서는 그죠? 네. 중대한 일을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지금 단장님 오셔야 될 자리예요. 그게 맞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아까 그런 표현하시면서 오전에 사유를 들으셨는데 어느 게 중요한지는 뭐 단장님 판단하셨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지는 뭐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중개사를 있는데 지금 실장님 와서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이걸 마무리하는 건 안 맞지 않아요? 의장님 눈이 처음에 신하신 말씀하신 게 있으셨잖아요. 소통하자 그랬었고 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존중하자고 말씀드리는 불구하고 네. 계속 그 시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의원들을 뭐 어떻게 표현이 뭐 했으면 저거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절대 그런 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뭐 국장님도 사실은 그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기 이거 양해를 해드린다 치더라도 이 일이 이것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예. 지금 이게 제가 두세 번째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이게 중개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그거는 좀 진짜 좀 실장님이 좀 고민하실 부분이 아니고 뭐 실장님이 하실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고민하실 부분 같은데 오늘 이제 잘 끝나고 마무리 잘하고 오늘 또 식장이 만찬 드는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무언가 밥을 먹고 이렇게 편하게 한잔 할까요? 이게 중대사를 이 제일 중대사를 이거를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이 진짜 이거는 좀 의장님 말씀하실 때 참 그런데 좀 대단히 좋지 않네요. 죄송하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도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회의를 해야 된다고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이 중대사는. 혹시 또 우리 의원님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호규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입법연구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원님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한
한 자리는 그리고 비서실장 자리가 늘어나는데 제천시와 제천시 의회 양대 수레바퀴라고 제가 보거든요. 제천시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뭐 의회 쪽은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 근데 그게 일단 승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집행부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취급이 하고 그럼 진짜 아까 우리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생각은 같으시겠지만 맞지 않다고는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하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따로 한번 얘기. 우리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 좀 하나 좀 해주시고 18일 날그 입법 예고하기 전에 예. 지금 이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대로 하고 하지 않고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한다면 예. 18일 날 오전이라도 아니면 입법 예고 18일 날까지 입법 예고를 해야 된다면 그 행위 전이라도 한번 그 변경생각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관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 그냥 무조건 지금 여기 나온 걸 갖다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남은 게 이제 뭐 이틀이다 보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저희들이 입법 예고 중이라도 언론 요게 아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확정이 되면 그게 뭐 입법 예고가 10일이 남았든 15일이 남았든 상관없이 바로 와서 초기 입법 예고 초기라도 와서 이런 안으로 거기 우리가 나중에 의견을 담아서 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천시 의회가 생긴 이래 그 입법 예고 기간에 제천시 의회의 의견을 걷다가 넣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라고. 맞아요. 그 전에 협의가 돼서 입법 예고가 됐지 입법 예고 기간에 제천시 의회의 의견을 잃었습니다라고 들어오면 넣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라고. 근데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좀 힘들더라도 18일날 입법 예고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반영이 됐고 안 됐고에 대해서라도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이랬을 때는 아니 좀 그건 맞지. 그래도 최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서로 조율하자고 하는 건데. 잘하자고 하는 건데 조정이 의원님들만 남아서 잠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 관계 부모님께서 퇴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